여러분, 자동차 부품사의 위기,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지금 자동차 부품사들이 고난의 길로 들어선 것도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납품 가격을 안 올려주니까 이게 적자의 빚에 아주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안 그래도 어려운 데다가 더 큰 문제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어떤 판매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친환경 자동차들의 판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 국산화율은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부품 국산화율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내연기관 자동차는 줄어들고 친환경 자동차는 올라가고, 이 과정에서 우리 자동차 부품사들이 적어도 말입니다, 2030년까지 30%는 무너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 여러분, 2030년이 그렇게 먼 날이 아닙니다. 지금이 2022년이거든요. 겨우 8년 후입니다. 8년 후에 가면 결국 말입니다, 경기가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에게는 충격적으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어떤 판매가 줄어드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 부품사에게는 충격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보세요. 2022년 올해입니다. 올해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말입니다, 와우, 여러분 한번 보세요. 8,160만 대예요. 8,160만 대. 이게 내연기관하고 친환경차하고 비교를 해보면 86%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친환경차, 전기자동차니 수소차니 하는 거죠. 친환경차는 1380만 대고요. 1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후가 되면요, 이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7140만 대로 떨어지고요. 72% 점유율에 3년 후에는요, 친환경 자동차는 2840만 대, 28%로 더블이 올라갑니다. 더블이. 거의 2배가 상승합니다. 그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또 5년이 지나면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6470만 대로 줄어들고요. 53% 차지합니다. 반면에 친환경차, 전기차가 제일 많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5770만 대까지 늘어서 47%의 점유율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8년 안에 점유율이, 친환경 자동차의 어떤 점유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진짜 빨라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친환경차가 늘어난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많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사들이 많이 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친환경차 중에 자율주행차, 여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율주행차의 어떤 성장률은요, 연평균 40%예요. 연평균 40%.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할 거라는 게 2020년에 64억 달러, 2035년에는요 1조 1204억 달러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142조까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산화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내연기관 자동차의 국산화율은 95%지만 전기차의 부품 국산화율 68%밖에 안 됩니다. 수소차는 71%고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38% 수준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선진국 대비해 보면 미래차의 기술 수준이
78.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부품사들이 계속 망해간다는 겁니다. 엔진 부품이나 동력 전달 부품이나 전기장치나 배기계나 연료계에서 많이 감소를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조향이나 현가나 제동이나 차체나 시트나 공조는 그냥 유지하겠지만 결국 각종 전장 제품이나 배터리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다 하는 게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분석입니다. 고용 인력도 지금 현재는요. 아마 47.4%를 가지고 있는 엔진 부품이나 동력 전달 체계나 전기장치나 배기계 연료계에 47.4% 10만 8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아마 여기도 갑작스럽게 많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조향이나 현가나 제동이나 차체나 시트나 공조나 이 부분에서는요 11만 1,000명을 그냥 유지할 거다. 반면에 전장 제품이나 배터리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전망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자, 여러분 보세요. 내연기관 전장 전기 부품사들 지금 그냥 2019년 대비해 보면 2030년에는 5.5%포인트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5.5%포인트면 1669개 업체에서요. 1100이에요. 1100. 1168개 업체로 거의 501개 업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나머지는 좀 늘어나겠죠. 그러나 내연기관 엔진 부품도 마찬가지 440개 업체가 308개 업체로 적어도 130개 가량이 줄어듭니다. 1.4%포인트가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자율주행은 늘어나고요. 친환경 전기전장은 늘어날 거예요. 250개에서 2030년에는 600개로 늘어나고요.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보면 결국 자동차들이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친환경 차 쪽으로 가야 되고요. 친환경 쪽으로 여러분 정부의 지원도 급속하게 앞당겨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과연 지난 5년간 우리는 도대체 뭘 했을까요? 뭐 신성장 동력에 대한 개발은 도대체 하지 않고요. 그냥 시장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한 기업들에게는요. 니들이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랬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자체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제조가 강한 나라예요. 근데 제조가 강한 나라에서 신성장 동력을 빨리 발굴하지 못하고 뒤처져 간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전기자동차도요. 우리가 먼저 갈 수 있었거든요.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예요. 느닷없이 뭐 수소를 들고 나와서 전 세계는 전부 전기자동차로 가고 있는데 수소자동차 하겠다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 말입니다. 물론 지금 수소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 중에 대세는 아니지만 차기 신성장 동력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나가는 것부터 따라가 놓고 그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지금 잘 나가는 전기자동차는 중국한테 먹히고요. 또 수소자동차는 기술이 뒤져서 또 낙후가 되는 그런 사태. 그래서 뭐 자동차의 어떤 완성품 자동차사도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런 위기까지 지금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부품사의 위기가 결국 완성차의 위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좀 답답합니다. 이런 걸 보면.